야, 얘들아, 적어도 만약에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그럼 이제 답을 2분의 1로 찍을 수는 있어야 돼. 왜냐면 숫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요 숫자의 배수 아니면 요 숫자 자체로밖에 못 나오거든. 그 다음에 문제를 볼 때 어떤 접근을 하냐면 물어보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DG와 AH의 관련성을 구한다는 게 기본 포인트야. 근데 문제의 조건을 보면 바깥에 정사각형이 존재하고 정사각형이 내부에 하나 더 존재하고 평행사 변형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DG와 H가 길이가 같은 건 안단 말이야. 그럼 문제를 전제적으로 볼 때 어떤 느낌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AH가 왠지 1일 것 같은데 요게 1임을 증명하는 구조로 접근을 해보는 거야. 가설을 세워서. 조건만 해석 갖고는 힘드니까. 그럼 그때 뭐냐면 합동을 이용하든지 뭐 하든지 그게 일단 기본 베이스고 나중에 여기가 직각임을 증명하면 되지. 왜? 삼각형의 넓이를 직접 구하는 거기 때문에 높이로 작용하려면 AH가 직각이어야 되거든. 크게 둘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그냥 단답형이나 객관식이면 2분의 1 정도는 찍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어떻게 서술형이라면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포인트는 이래. 이거 왜 줬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해. 왜 줬을까? 그게 핵심 포인트야. 자,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자, 볼게. 일단 조건을 다 쓴다는 생각을 해. 물론 이 문제에는 예외적으로 조건을 다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내부에 이제 평행사 변형이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요 길이가 평행하니까 요 길이와 같아지는 건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그죠?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 AH의 길이를 구하는 게 포인트란 말이야. AH의 길이를 구하는 게. 그죠? 근데 정사각형이라는 걸 왜 줬냐면 정사각형이 연달아 놓으면 보통 합동을 만드는 구조잖아. 그러니까 합동을 구한다고 봐야 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변과 요 변이 지금 평행에서 길이 같죠. 그지? 근데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요 변이 요렇게 내려온다고. 받아들여집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의 길이 같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가서 요 변과 요 변의 길이가 같죠. 정사각형이니까. 그잖아. 그지? 그러면 봐봐. 내가 생각을 해봐. 지금 등변이 요렇게 돼 있어. 그럼 요 변하고 요 변이 같고 요 변이 같잖아. 그잖아. 얘는 지금 요쪽에서 이미 1을 썼고 그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임을 잡아 들어갈 텐데 합동에서 두 변이 같으면 선택지는 어차피 생각해봐. SSS나 SAS인 거야. 근데 AH와 우리가 GD가 같음을 보이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SSS를 쓸 여지는 없지. SAS 합동임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문제의 풀이를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잘 봐봐. 얘를 우리가 편의상 알파라고 할게요. 얘를 베타라고 할게요. 오케이? 얘를 뭐 K라고 할게요.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죠? 왜? 요 삼각형이 이제 외곽이니까. 그죠? 그럼 봐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K가 90이야. K가 90도라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베타랑 K가 있잖아. 그럼 여기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고. 알파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쪽의 삼각형과 이쪽의 삼각형은 합동을 이룹니다. 야. 그러니까 요 길이가 1이니까 얘도 여기로 와서 1이에요는 됐어. 그지? 그럼 뭐 구하시면 되는 거야 이제. 여러분. 요 각이 90도임을 구하면 되잖아. 오케이? 그럼 뭐 해? 보조선을 더 넣어.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 아니야 이제. 여기가 이제 베타가 될 거니까. 됐지? 합동이라. 그죠? 근데 얘가 K잖아. 얘와 얘가 동의각이니까 이쪽에 K가 걸리죠? 얘가 이제 90도 이미 증명이 됐죠? 그래서 둘의 곱이 어떻게 돼? 1이니까 넓이는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받아들여져? 오케이? 좋아요.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해봐. 고쳐봐. 해보시고. 오케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접근하는 거 있잖아. SSS, AS, SAS. 요런 방식적인 차관점을 가져야 돼. 그리고 다 되셨으면 2번으로 넘어갈게. 2번도 5분 줄게. 알겠죠? 자, 5분 됐네요. 자, 여기 봐라. 문제 한번 풀어줄게. 집중해서 생각을 해. 뭐냐? 일단 계획은 이래. 지금 문제에서 여기 90도라고 준 것들, 요 주어진 변들을 다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일단 포인트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문제 방향성은 잡은 거야. 지금 얘가 5거든. 그 다음에 AB 더하기 B를 7.5로 주면서 내저번의 반지름을 물어봤다는 거는 결국에 어떻게 접근할 거라는 얘기냐면, 여기 있는 선분 AB를 밑변으로 잡고 여기 EH를 갖고 삼각형의 넓이를 만드는 거야. 2분의 1은 생략할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2분의 1에 내저번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둘레가 돼, 삼각형이. 근데 삼각형의 둘레는 준 거야, 이미. 12.5라고. 그죠? 그 다음에 AB도 줬어요, 5라고. 그래서 문제 방향성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EH를 어떻게 구해낼까가 포인트야. 근데 여기서 EH를 주면서 사용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세 변이 같고, 같죠? 그리고 나서 BC가 90도라는 거거든. 이 문제가 되게 재밌어. 왜 재밌냐? 여기에서 넣은 수선이 이쪽에서 와서의 힌트가 된다고. 왜 힌트가 되냐?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꼭지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보조선을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얘는 두 개의 삼각형으로 분할될 수밖에 없겠지. 여기까지 받아들여지니?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대변의 수직 이등분이야. 이렇게 돼. 그죠?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얘랑 얘랑은 뭘 이뤄요? 닮음을 이룰 것이고. 이거를 쓸 거냐 저거를 쓸 거냐에 대한 고민이 되는데, 자, 얘랑 얘랑 닮음을 이루고 있잖아. 그지? 여기서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AH를 구해서 HE를 갈 건지, 또는 이쪽에서 뭘 구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된다는 거야. 주어진 변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얘들아, 요게 2분의 5야.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대변의 길이가 같은데. 그죠? 그러고 보니까 얘가 R이네, H네, 이쪽에 와서 얘도 R이네, H네가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이쪽의 삼각형과 이쪽의 삼각형 세 개가 합동이 돼, 사실은. 그럼 여기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느냐? RHS로 갈지 RHA로 가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90도 각을 줬단 말이야. 그 다음에 구하려고 하는 게 길이니까 뭘로 가야 돼? RHA로 간다고. A로 가야지 나중에 S의 값을 합동이라서 찾아내는 거란 말이야. 그럼 구조적으로 봐봐. 내가 요 각을 알파라고 잡을게. 그럼 얘도 알파겠지. 그러면 얘는 베타라고 잡아.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네. 여기 90이 있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베타인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얘가 90이잖아. 그럼 여긴 뭐가 돼요? 알파가 되겠죠. 형태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삼각형 BEH, 삼각형 BEH와 합동이 발생해요. 알파, 베타 이렇게 가니까 이거를 뭐라고 할까? K라고 할까? 그럼 ECK, K가 합동입니다가 되는 거지. 됐죠? 그럼 대응변을 봐봐. EH, EH와 CK가 같잖아. 이 길이가 몇이에요? 2분의 5죠. 그지? 대입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받아들여져? 이게 어려워, 문제가. 하지만 좋다. 오케이. 다시 풀어보세요.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자, 여기 봅시다. 3번은 후루룩 얘기하고 이제 4번 얘기하고 이제 5번 풀 시간을 줄게. 3번은 워낙에 노출도도 많고 쉬운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 점 MN이 각각 뭐 BC, AD의 중점이잖아, 그지? 이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됐죠? 오케이. 얘가 이쪽에 와서 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거든. 근데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돼버려. 외심. 그치? 요 길이가 또 같아져요. 요 길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근데 얘가 지금 AB랑 뭐가 같아? 지금 BM이 같잖아. 얘랑 얘 같잖아. 얘도 지금 길이 같아지죠? 얘도 같아지죠? 그럼 이쪽에 오는 이 내부의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알겠죠? 뭐 별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주로 외심에서 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각형이 걸려 있으면 나올 수도 있지만 거의 출제될 확률은 적고. 자, 얘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지.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거였는데, 이거 사실 우리가 프린트로도 했었어. 이제 두 가지 접근에 대한 건데, 내부의 한 점을 잡아. 평행사 변형에 요렇게 물려 있을 때 요쪽과 요쪽의 삼각형의 합이나 요쪽과 요쪽의 삼각형의 합이 같다는 거야. 그죠? 받아들여지죠? 그럼 어쨌건 둘이 같으면 요 파랑 부분과 빨강 부분의 합이 평행사 변형의 절반이라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평행사 변형의 절반인 넓이를 잡을 때 우리가 뭘로 만드냐면 제일 쉬운 거는 요렇게 만드는 거야. 요렇게 되면 요쪽 부분과 요쪽 부분의 넓이가 같아지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 보라색 하나나 빨간색 두 개나 파란색 두 개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주는 포인트는. 자, 어떻게 돼 있냐면 AB를 준 거야. AB를 줬는데 뭐라고 줬냐면 얘 넓이는 21.5예요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문제의 포인트는 공통 부분을 찾아내는 거라고 옛날에 한번 했어. 오케이? 자, BC도 줬어요. 야, BC도 줬어요. BC도 주었습니다. 그죠? BC는 몇이에요? 10이잖아, 10. 그래, 안 그래? 그래야 뭐를 구하래? BD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언더스탠드? 그러면 평행사 변형의 절반을 이용하니까 이쪽 부분을 무조건 잡아 들어가라고. 그럼 여기가 S죠, S. 됐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이쪽 삼각형이 뭐라고요? T. 구하라는 건 T인 거 아니야, 결국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21.5 파랑 부분과 S의 합은 평행사 변형의 절반이죠. 평행사 변형은 10, S, T로 분할되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S가 소거되잖아. 그죠? 그래서 T의 값이 간단하게 나오죠. 11.5. 요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지? 이거는 진짜 많이 빈출돼. 그래서 별도로 프린트도 만들어서 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들 좀 하셔야지. 오케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5번으로 넘어가 봐. 5번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럼 뭐냐? 우리가 일단 볼 수 있는 건 얘랑 닮음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요 변과 요 변이 평행하다는 거예요. 평행하다. 그죠? 뭘 구하라는 거냐면 여기의 넓이가 3이잖아. 우리가 요 문제는 AF 대 FD를 구할 수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끝나지. 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높이가 동일하잖아. AF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게 AC를 연결할 수만 있으면 문제 풀리는 거야. 왜? 등적 변형, 평행. 삼각형 AEC와 삼각형 AD의 넓이가 같은데 EAF가 이게 공통으로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3이니까 얘가 몇이다? 3이다. 근데 요 삼각형 관련돼서
높이가 뭐냐면 높이는 꼭지점에서 대변의 연장에 넣은 수선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높이가 얘가 6이 된단 말이지. 그죠?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가 3이고 높이가 6이니까 밑변은 1이잖아. 얘는 5죠? 그죠? 그럼 요 삼각형 대 요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1대 5니까 답은 5분의 3입니다 하고 끝난다 이거야. 됐지? 오케이. 자, 요렇게 됩니다. 5번 한번 풀어보시고 계속해서 이제 6번 한번 살펴볼게. 자, 6번은 이제 요렇게 돼 있어. 문제 좀 독특했다. 그죠?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였냐면 마름모라는 사실. 마름모라는 건 이렇게 변이다. 같을 거예요가 하나 있는 거고. 그죠? 수직 이등분선이야. 수직 이등분선의 역의 문제라고. 그럼 수직 이등분선 위 임의의 한 점에서 어떻게? 선분의 양 끝점까지 거리는 무조건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 발생. 됐죠? 근데 문제에서 각을 어디 줬냐면 A, D, E를 줬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얘를 또 연결해. 요렇게. 그럼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야. 근데 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얘를 알파라고 잡자 이거야. 요쪽 부분하고 요쪽 부분이 합동이잖아. 얘도 알파예요.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도 알파죠. 그래서 알파가 몇이 되냐면 72를 3으로 나눈 24도입니다가 되는 거지. 그잖아. 그죠? 그럼 얘가 24도야. 얘도 24도인 거야. 근데 얘가 이등변이니까 얘도 24, 얘도 24잖아. 그죠? 얘는 이제 외곽이잖아, 외곽. 외곽이에요. 외곽. 외곽. 똑같이 48인 거지. 문제에서 요구한 각은 여기 있어요. X잖아. 그죠? 이 둘의 합이 90이 돼야 되니까 X는 몇? 42도입니다. 하고 끝나는 거지? 이해되지? 문제 잘 낸 거야. 이렇게 특이하게 문제를 잘 뽑았다. 좋아요. 다음 문제. 이제 7번 문제를 들어갈 텐데 이 7번 문제 어려워. 알겠지? 근데 이제 포인트를 한번 잡아줄게. 이게 그 풀이가 조금 일반 풀이랑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내가 해봤던 게 뭐냐면 이런 것 때문인데 요 pH를 굳이 안 줘도 이 문제가 풀리거든. pH를 왜 줬을까 해서 pH를 활용하지 않고 푸는 방법을 만들어서 그 얘기를 할 건데 pH를 일반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직각이라는 건 그냥 준 건 아니야. 그럼 이 pH와 여기 있는 CD가 평행하다고 사용해 보통은. 동의각 억각을 만들어내는 형태다. 당연히 A, B도 같겠죠. 근데 우린 그거는 안 쓸 거고 이 문제를 고민할 시간을 좀 줄 건데 포인트를 하나 잡아줄게. 요거 설명을 들으면 앞에 우리 풀었던 내용이랑 이어지면서 좀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 발생해. 알겠죠?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건데 잘 봐봐. 이 그 정사각형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조건 중에 하나고 외워야 되는데 요렇게 대각선이 존재할 때 대각선 위에 임의의 점을 이렇게 잡잖아. 그럼 이 점에서 요렇게 선을 그으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무조건 합동이야. 왜냐? 여기 지금 공통이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길이 같지?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45도로 길이 같지? 그죠? 그래서 SAS 합동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 문제의 구조에서는 당연히 DP에 대한 보조선을 넣은 상태에서 보면 PB, PD가 같아.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P도 같다고 줬네. 그럼 앞쪽에서 이런 형태로다가 문제 나온 게 있었어. 4저번 나왔던 거 있었지. 널 반지름 구하는 거 고민해봐. 자, 5분 줄게. 자, 스탑. 자, 봅시다. 자, 일단 아까 얘기했어. 대각선 위에 점 P가 있고 여기서 이제 보조선을 이렇게 넣는다. 이제 포인트가 어떻게 잡히냐면 문제 조건에 의해서 요게 이렇게 같잖아. 근데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을 무조건 이룬다고 얘는. 그러면 대응변인 얘도 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내부에 발생한 거야. 자,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고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죠? 우리가 여기 편의상 알파라고 잡을게. 여기는 이제 알파야. 여기는 X예요.
그죠? 그럼 여기도 이제 x가 되겠지 당연히. 그지? 근데 이제 보조선을 2개 넣으면 문제가 풀려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기 P에서 수선의 형태로 넣어. 이게 이제 앞쪽에 우리 2번 문제 풀 때 나왔던 그런 형태였어. 기억나지? 그럼 요 각이 어떻게 되냐? 알파죠. 그죠? 여기도 알파야. 그지? 그러면 요 변에 평행하게 요 부분에서 보조선을 또 넣어. 그럼 잘 봐봐. 요렇게 쪼개져. 그럼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가 어떻게 되니? 알파지 똑같이. 그럼 여기는 x 빼기 알파네? 그죠? 그럼 얘가 요렇게 억각으로 또 돌아오지. 아래쪽으로. 여기 x 빼기 알파지. 보입니까? 합이 90이잖아. 그럼 알파 소거돼서 2x가 90이니까 x는 45도예요. 이렇게 나온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조건 없이 사실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형태로 보조선을 넣으면. 이해되죠? 오케이? 보시고 이따 풀어보고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 8번 문제를 보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야 사실은. 문제집에 이제 심한 문제집 풀어본 친구들은 많이 봤을 만한 문제거든. 한번 풀어보세요. 잠깐 시간 줄 테니까. 근데 잠깐만 미안. 이 문제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문제 진짜 잘 냈어. 이거 이 학교 선생님 진짜 칭찬해야 돼. 왜냐하면 보통 이 문제는 BD의 길이를 주거든. 근데 길이를 안 줘버려. 그게 이 문제에서의 힌트예요. 어려운 점이야. 오케이? 자, 문제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이렇게 되죠? 형태적으로 봐봐. AB가 4야. BC가 6이죠, 6. 그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AD 대 CD를 줬어요. 얘를 2K, 3K라고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이 조건 안 주면 점수 훨씬 높아져. 그럼 어려워서 접근하기 힘들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조건을 하나씩 빼도 되거든. 저거 빼도 어차피 4대 6 내각의 이등분선 정리잖아. 당연히 2대 3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조건을 안 줄 수 있다 이거야. 그냥 A, B가 4고 B, C가 6인데 B 대 ED를 구하라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돼버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지. 근데 요 두 밑각이 뭐냐면 결국에 이쪽으로 와서 요쪽의 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요 삼각형의 외곽이라는 거예요. 외곽. 그죠? 그럼 내가 요 각을 이제 알파, 얘를 베타라고 놓으면 요게 외곽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인 거잖아. 따져보면은. 그럼 얘가 알파니까 둘이 같으니까 얘가 베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삼각형 BAE와 삼각형 BCD가 뭐예요? 닮음이죠. 무슨 닮음이다? AA 닮음이다. 왜? 외곽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언더스탠드? 이해됐어? 그럼 식을 보는데 일단 뽑는 거는 주어진 변을 뽑는 거야. 그럼 A, B잖아. 1, 2, 3이야. 1, 2, 3으로 놓는 거야. 그럼 앞쪽에서 A, B를 뽑아야 되니까 선분 BA 대 선분 BC는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뭘 구해야 되는데 나와 있는 거 보면 여기 지금 같다를 이용하면 얘가 2K라는 것도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때요? 선분 A 대 선분 CD를 이용한다. 그럼 A 대 CD는 어차피 2대 3이니까 똑같이 그냥 나와 있는 거지. 그지? 그럼 뭘 이용해요? B 대 BD를 이용하자. 선분 B 대 선분 BD를 이용하게 돼요. BA가 몇이야? 4였잖아. BC가 6이죠? B가 뭐야? 구해야지 뭐. 그지? B 대 BD죠 그냥. 그죠? 그럼 끝난 거지 뭐. B 대 BD가 얘가 몇이래요? 2 대 3이래잖아. 그지?
그럼 얘는 몇인 거야 지금? 2대 1인 거죠? 됐어요? 그래서 B 대 2가 2대 1입니다. 이렇게 구해진다. 받아들여지지? 이 조건을 안 줄 때가 더 사실은 위협적인 문제예요. 정도가 되는. 오케이. 자, 다음 문제. 9번 문제. 자, 요거는 2분 줄게. 호로록 푸세요. 2분이면 충분해. 간단해. 풀어보세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9번, 10번 문제를 동시에 풀어줄게요. 오늘 그래서 또 여기에서 마무리 짓자. 여기 봐봐.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봐봐. B2를 10이라고 줬어. 근데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면 B랑 C랑 같으니까 얘가 10이잖아. 그리고 삼각형 물어본 거야. 이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거든. 얘든 밑변으로 하나 가는 거야. 그럼 얘가 밑변이 10인 거지. 그럼 뭘 구하라는 거야? 높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높이는 둔각삼각형이니까 꼭지점에서 요 대변의 연장이 넣은 건데 넣으면은 얘가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뭘 구하라는 거냐면 요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예구하면 문제 해결된다. 받아들여지죠. 근데 이제 나머지 조건을 보면 BD와 AD의 길이비가 몇이야? 1대 2잖아. 1대 2잖아. 그죠? 그 다음에 선분 A 몇이라고 줬어? 지금 4라고 줬잖아. 그지? 여기 몇이에요? 8이죠? 끝났잖아. 그래서 잠깐만 주면 풀린다 이거야. 포인트를 기억해야 돼. 접근하는. 알겠죠? 자, 10번. 이거 지금 10번 문제 또 11번 문제 사실 연결되거든. 똑같은 형태인데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유사해.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보면 ABC가 204예요. AD랑 D랑 EB가 같대. 이거는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엄청 노출도가 많은 문제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BF랑 CF가 같대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BF랑 CF가 같아요지. 같아요잖아, 이게. 그럼 이제 삼각형이 어떤 식으로 형태가 만들어지냐면 기본 베이스는 얘가 지금 중점 연결 정리야. 이 삼각형을 두 개를 보는 거야. 요렇게. 요 삼각형은 아래쪽에서 요렇게 존재해. 요렇게. 그죠? 중점 연결 정리. 요 변 중점. 그러니까 얘와 얘가 이렇게 평행하죠, 필연적으로. 그죠? 그리고 요쪽에 와서 삼각형이 존재하는 거야. 요 안쪽에 삼각형이. 평행변의 일부도 평행하니까 얘도 평행해진다 이거지. 길이가 이렇게 발생했잖아. 여기 비율 구하는 문제거든. 그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중점 연결 정리에서 닮음이니까 1대 2잖아. 그럼 내가 요 부분의 넓이를 S라고 잡게 되면 전체는 1대 2니까 1대 4잖아. 여기에 이제 4S가 되겠지. 4S가 되겠지. 받아들여지지.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봤더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높이가 같아. 그지? 밑변의 비인 2대 1이 넓이의 비라고. 그죠? 오케이? S, 여기 3S지? 1대 2, 1대 4. 여기 3S네. 잘못 썼네. 그죠? 그럼 이 4S면 여기 이제 2S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요 삼각형과 또 요쪽에 와서 삼각형도 또 똑같아지잖아. 1대 2잖아. 그럼 전체는 1대 4지. 그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2S니까 8S가 돼야 되잖아. 3S 있죠. 5S죠. 그럼 이건 몇이야? 3S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문제를 봤을 때 뭐래? ADG인 S와 뭐래? C, F, G 요걸 구하라는 거야. 4S를 구하라는 4S. 근데 이 위쪽을 구할 필요는 없어. 왜? 아래쪽에서 또 밑변의 비가 넓이의 비가 되니까. 얘네들을 더한 몇이야 지금? 6S가 전체 삼각형의 2분의 1이거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구하려는 건 4S니까 6분의 4를 해주면 답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거 뭐죠? 3분의 1이죠? 그죠? 3, 6, 18, 3, 8에 24.
68이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 되겠네요. 뭐 이렇게 하고 끝난다. 받아들여져. 오케이,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11번부터 9문제 더 있으니까 풀어보는데 1번부터 10번까지를 다시 풀어보는 게 좋아. 아주 어려운 문제고 시험지에 없어. 오케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11번부터 풀이를 해줄게. 그때는 타이트하게 따닥따닥 나갈 테니까 집에서 고민들 많이 해와. 수고했어요.